자, 이번 시간은 일반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각이라는 거는 우리 뭐 각의 정의 아시죠? 어, 여기 평면에서 두 반직선,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 그걸 우리가 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반직선 OA가 있고 반직선 OB가 있을 때 여기 점이 왜 이렇게 찍히죠? 자, 반직선 OA와 반직선 OB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각 AOB 이런 식으로 써서 나타내죠. 각 AOB 5도 좀 크게. 자,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각의 크기를 정의를 할 건데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했을 거야. 어, 이 각이 회전한 정도, 이 반직선이 회전한 정도,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한다. 그죠? 각의 크기 그러면 얘는 회전한 양. 이게 중요한 거야. 회전이야, 회전. 그지? 회전한 양.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요걸 정확하게 이제 각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얘기를 할 건데 요 반직선 요 놈을 우리가 이제 시초선이라고 해요. 자, 시초선이라고 하고 요 반직선은 우리가 동경이라고 해. 그러니까 시초선은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반직선이고 동경은 동자가 움직일 동이고 경자가 바늘 경자거든. 그러니까 움직이는 바늘이야. 그러니까 얘가 회전하는 바늘이라고 회전하는 바늘. 그죠? 그래서 이 회전한 양을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하고 그리고 회전을 할 때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방향 요 시초선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죠? 이 방향은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가 반대 방향.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의 방향이라고 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거,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의 회전을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얘기해. 음의 방향. 그래서 각을 쓸 때도 자 이쪽은 플러스 몇 도 이런 식으로 쓸 거고, 그지? 요 반대로 요 반대쪽은 마이너스 몇 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뭐 어, 플러스 60도다 라고 하면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회전한 것이야. 그런 각을 나타내는 거고 뭐 마이너스 120도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시초선으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120도를 회전한 그런 그러니까 회전한 동경이 그렇게 회전했을 때의 그 각의 크기를 마이너스 120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야. 이해되시나요? 어. 자,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방향 이해되죠? 그리고 각이라는 건 뭐다? 회전하는 거다. 회전, 회전, 회전. 알겠죠? 됐나요? 요걸 좀 기억을 해 주도록 합시다. 시초선과 동경.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각을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있죠. 자, 45도 그려보세요. 그럼 45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 이제 시초선 이렇게 있으면 우리 각도기를 재겠죠? 이렇게 해서 45도. 요게 이제 45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해되나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야, 420도는 어떻게 생겼니? 그럼 420도는 이거야. 얘가 시초선 이렇게 있죠? 그럼 요걸 중심으로 동경이 회전을 하는데, 자, 420도면은 뭐지? 봐봐. 얘는 360도 하고 60도가 더 가는 거죠. 자, 360도가 뭐야? 한 바퀴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한 바퀴를 돌고 60도를 더 회전을 한 게 420도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지금 이게 420도인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420. 그러면 얘는 모양을 딱 봤을 때 그냥 그림으로만 딱 보면 60도랑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지? 60도랑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다만 420도는 실제로는 이 동경이 한 바퀴를 돌고 60도를 더 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봤을 때는 60도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자, 요거를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마이너스 100도 그러면 어떤 식이라고? 우리가 이제 시초선 이렇게 있으면 자 회전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 음의 방향으로
100도. 그럼 100도는 한 요 정도 될 테니까. 아이고, 왜 이래. 100도는 한 요만큼 될 테니까 여기서 100도 음의 방향으로 100도 이렇게 회전. 이게 마이너스 100도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응? 그러니까 반드시 이 회전하는 방향이 필요한 거야. 그지? 양의 방향으로 회전이냐, 음의 방향으로 회전이냐. 그죠?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시초선과 동경, 기억해 주시고.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420도처럼, 우리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시초선하고 동경에 대한 얘기였고, 그지? 각 자체의 얘기였고, 자, 여기서 보면 420도 같은 경우는 한 바퀴 돌고 60도. 그러니까 그냥 딱 봤을 땐 60도랑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딱 봤을 때 이게 실제로 몇 도인지 그냥 그림만 봐서는 모르겠죠. 그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각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는데, 일반각의 표현, 일반각. 자, 그럼 봐봐요. 요거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각의 크기가 여기가 이제 만약에 알파야. 눈에 보이는 각의 크기가 알파도다 라고 하면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여기서 n은 정수라는 거죠. 정수.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n이 1이면 이게 한 바퀴 돌고, 그지? 한 바퀴 회전하고 알파만큼 더 회전한 거. 2면 여기서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그지?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회전. n이 3이면 세 바퀴 돌고 알파만큼 더 회전. 이게 n이 0이면 그냥 알파만큼 회전. 마이너스 1이면 이거지. 이게 마이너스 360도.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알파도만큼 움직인 거지. 회전을 한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자, 요렇게 표현하는 것을 요 동경, 이 동경에 대한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건 이제 시초선, 요건 동경이니까. 이해되나요? 응? 음. 그럼 일반각 표현은 항상 뭐다? 요 앞에는 바퀴수. 정확하게 요 앞에 거는 이 그 방향과 바퀴수야. n이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n이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퀴수, 몇 바퀴 회전했습니다. 회전한 바퀴수. 회전한 바퀴수. 그러니까 그리고 바퀴수를 의미하는 거. 요 n을 이렇게 쓰자. 회전한 바퀴수를 의미하는 거야. 양의 방향으로 회전, 음의 방향으로 회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각. 이렇게 해서 일반각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 보통 요 알파 있죠? 일반적으로 요 알파는 보통은 양수로 나타내는 편이야. 그 0도도 포함해서 0도 이상 뭐 360도 이하의 양수로 나타내는 편인데 간혹 문제로 볼 때 보면 이렇게 나타낼 때도 있어요.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양수로 많이 써.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각을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바퀴수 생각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야? 자, 60도라고 하면 60도는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냐면 그냥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지? 눈에 보이는 게 60도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몇 바퀴를 회전하고 60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자, 80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살짝 바꿔봐야겠지. 어떻게? 자, 360도씩 몇 바퀴 돌았는지. 자, 360도씩
두 바퀴를 돌면 720도죠? 그럼 얘는 720도에서 80도를 더 가야 80도, 800도지. 그러니까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80도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거야. 물론 n은 정수고 이해되나요? 여기 이제 다 써줘야 돼. 단 n은 정수 이거 다 써줘야 돼 원래는. 그죠? 단 n은 정수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800도 이거 두 바퀴 돌았잖아요. 그럼 2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800도를 표현하라는 게 아니라 800도의 일반각을 표현하라고. 일반적인 각. 그러니까 얘와 동일한 모든 각들을 표현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와 동일한 모양으로 보이는 눈에 보일 때 동일한 모양으로 보이는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봐라. 그죠? 그러면 n이 정수일 테니까 무수히 많은 각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500도 이런 거는 일반각으로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하면 돼. 360도씩 360도 그러니까 한 바퀴 360도씩 몇 바퀴 돌아야 돼?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로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720이니까 거기서 220도 더 양의 방향으로 가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야. 이 마이너스 한 바퀴,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한 다음에 뭐 마이너스 140도 이렇게 해서 요 밑에 것처럼 알파가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이렇게 양수가 되도록 표현하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양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 알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하자 이거야.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20도. 그리고 양수로 표현해야 여러분들이 보기가 더 편할 거야. 음?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 이게 이제 마이너스 140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500 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마이너스 140도면은 얼마 정도지? 어떤 모양이지? 하는 것보다 220도, 220도면은 180도보다 조금 더 가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220도 이렇게 금방 더 빨리 나올 수 있잖아. 모양이. 양수가 좀 더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음수로 표현하는 것보다 양수로. 이게 눈에 보이는 각이 음수인 것보다 양수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다. 일반각 이해되나요? 됐죠? 자,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이제 사분면의 각인데 4분면의 각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좌표평면에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얘가 이제 중심이고요. 각의 꼭지점이 되는 거지. 자, 뭐라고? 요게 이제 각의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게 이제 시초선인 거야. x축의 양의 방향 이게 시초선. 그죠? 그래서 동경이 움직이겠죠? 그럼 동경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동경이 이럴 때는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1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뭐라고? 제 1사분면의 각. 그럼 당연히 동경이 다른 색으로 요렇게 되면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제 2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요렇게 이만큼 회전하면 그죠? 요건 요만큼 회전하면 그러면 당연히 동경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된다고? 제 3, 4분면의 각.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회전하니까 제 3, 4분면 각, 면의 각.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게 동경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회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회전한 거잖아. 요거는 제 4, 4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 4분면에 있으면 동경이 1, 4분면에 있으면 1, 4분면 각이고
동경이 2, 4분면에 있으면 2, 4분면 각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음, 됐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 몇 도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몇 사분면 각인지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자, 650도 이거 650도는 몇 사분면 각인가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각으로 살짝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표현이라기보다는 일반각의 형태로 보시면 360도씩 한 바퀴를 돌고, 여기 360 빼면은 290도니까, 자, 290도면은 여기가 이제 270도니까, 이 4사분면각이죠. 그럼 얘는 제 4, 4, 4분면, 의 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빨리 알려면은 뭘 확인하면 되냐면 이걸 확인하면 돼요. 여기가 270도다 라는 게 빨리 보여야 되고 요 라인은 90도, 요 라인은 180도. 그죠? 요거는 이제 0도 혹은 360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0도 또는이라고 하자. 0도 또는 3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90도씩이야. 90, 180, 270, 360 이렇게. 그죠? 여긴 0도. 이렇게. 요 사분면에서 이제 축이 각각 의미하는 게 몇 도인지 이거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290도니까 270도보다 더 갔네? 그래서 사사분면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또, 뭐, 마이너스 855도,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360도씩 몇 바퀴를 가면 될까? 아이고, 360도씩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가면 이게 1080이거든요. 1080. 거기서 이제, 855를 빼면 되겠지. 855를 빼면 되겠죠? 얼만가요? 225인가? 그리고 여기 플러스 225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몇 사분면각이야? 225면은 3, 4분면이네. 제 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군요.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어, 되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한 예를 든 거고, 요게 조금 어려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걸 응용하는 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걸 세타라고 읽거든요. 요거 많이 나올 거야. 번데기 모양, 이거 세타. 세타가 제 1, 4분면의 각일 때, 면의 각일 때, 이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1, 4분면의 각일 때, 이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어, 이거일 때, 3분의 세타, 이제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 자, 나타내는 4분,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 세타가 1사분면이라며 1사분면에 있다며. 그 3분의 세타면 요거 3등분 했으니까 1사분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자, 여기 이렇게 썼잖아. 여기에 이제 덮어서 쓸 거야. 자, 제1사분면의 각 그랬잖아요. 자, 제1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그 1사분면의 각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60도씩 n바퀴를 회전하고, 그죠? n바퀴를 회전하고, 그러니까 n바퀴를 회전한 것보다는 크고, 360도씩 n바퀴를 회전하고 90도만큼 더 간 것보다는 작은 각이 1사분면의 각인 거야. 그죠? 이해되나요? 요걸 세타라고 할게.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일사분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요만큼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몇 바퀴인가를 돌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그래 360도씩 n바퀴를 돈 것보다는 더 많이 갔고 360도씩 n바퀴를 돌고 90도 더 간 것보다는 작은 각이 일사분면 각이니까 일사분면의 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 되나요? 어, 그렇구나. 그러면 이사분면각은 어떻게 표현해? 여기 좀 지저분해지지만 여기다가 그냥 계속 할게요. 자, 이사분면각은 어떻게? 360도씩 n바퀴를 회전하고 자, 90도를 더 가. 90도를 더 간 것보다는 크고 그지? 더 많이 갔고 그리고 360도씩 n바퀴를 회전하고 여기서 180도를 더 간 180도를 더 간 요것보다는 덜 갔잖아. 그지? 그죠? 파란색 보면 이해되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이 빨간색으로 이 축의 라인을 다 90도, 180도, 270도, 0도 이렇게 알려줬잖아. 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자, 3, 4분면각은 아이고 왜 이 색깔이 안 잡혔냐? 자, 제 3, 4분면각은 어떻게 표현하자고? 360도 곱하기 n, 그지? 360도씩 몇 바퀴 돌고 몇 도? 이제 180도 간 것보다는 크고 여기 자리가 좁을 것 같네? 이렇게 쓰자. 크고 뭐보다는 작다. 이거 세타, 이것도 세타. 360도씩 n 바퀴 가고 얼마? 270도 간 것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여기도 세타 써주고. 자, 사사분면각은 그럼 어떻게? 360도씩 n바퀴 돌고 몇 도? 270도를 간 것보다는 크고 360도씩 n바퀴를 돌고 360도를 더 간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혹은 요거는 이제 n바퀴가 아니라 n 플러스 1바퀴라고 써도 되고 예, 요거보다 더 한 바퀴 더 도는 거지. 그렇게 써도 되고 자, 이 표현 알겠어요? 자,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예제, 이 두 번째 예제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세타가 제1사분면각이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는 1사분면 여기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3분의 세타면은 이걸 3등분 했으니까 1사분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이 1사분면각은 여기서 몇 바퀴인가를 돌고 여기에 도착해 있다고. 몇 바퀴인가를 돌고 여기에 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30도인지 아니면 390도인지 왜 한 바퀴 돌고 30도 390도인지 아니면 거기에 360도 하면 얼마냐? 750도인지 아니면 1110도인지 뭐 이런 걸 모른다고. 그죠?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서 3분의 세타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제1사분면각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는 저 세타를 어떻게 쓴다고? 360도씩 n바퀴를 회전한 것보다는 크고 360도씩 n바퀴 회전하고 90도 간 것보다는 작다. 따라서 3분의 세타라고 하면 요걸 3등분 해야 되겠죠. 3등분. 그러면 120도씩 n바퀴, 그러니까 120도씩 n번을 간 것보다는 크고 자, 3으로 나누면 120도씩 n번을 가고 30도를 더 간 것보다는 작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그림에다가 아이고 자 여기 4분면에다가 그려보자 이거지. 그럼 120도가 되는 라인이 있거든. 여기가 이제 120도. 자, 이 기준선을 그려. 요게 120도. 원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 동경에다가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할 테니까. 자, 여기 120도. 그럼 120도에서 120도 더 가면 240도. 240도. 그리고 여기서 120도 더 가면 여기 360도.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라인이야. 이 기준 라인을 좀
빨간색으로 할 걸 그랬나? 아니다. 빨간색 말고 기준 라인을 요 색깔로 할게요. 자, 이게 기준이 되는 동경이야. 이 기준이 되는 동경이고, 자, 여기서 뭐라고? 3분의 세타는 자, 얘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크고 더 같죠? 그리고 요거에 30도만큼 더 간 거. 여기서 30도 더 가면은 150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 라인을 하나 더 잡으면 요렇게 잡으면 이거 좀 그렇다. 다른 색으로. 요 색으로. 여기서 30도 더 간 거. 그 30도 더 가면은 이거는 이제 얼마? 150도잖아. 그럼 뭐야?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죠? 3분의 세타가. 또 여기서 30도 더 가면은 기준 라인이 요게 되는 거잖아. 30도 더 가면 270도. 밑에 잘리네. 270도. 그러면 뭐야? 요 사이에 3분의 세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경이. 그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30도 더 가. 30도 더 가면 여기는 이제 30도처럼 보이는 부분이겠죠? 여기 0도랑 이거는 0도라고 보셔도 되니까. 그럼 요 라인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은 1사분면과 2사분면과 3사분면이다. 되나요? 정답은 제 1, 2, 3, 4분면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래서 요것들, 요 경계 있죠? 요 경계, 얘는 지금 이쪽 경계는 요 색깔로 표현했고, 요쪽 경계는 여기 핑크색, 요 색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죠? 그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부분, 요 부분에 그 동경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한 겁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요거 문제 있으니까 풀어보면서 확인 꼭 해주세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요거, 아이고, 잠시만요. 얘가 너무 튀어나와서 얘를 조금 안으로 밀어넣고 억지로. 얘도 좀 그렇긴 한데.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어.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요런 게 나와요. 예방각에서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나와. 위차가 아니라 위치 관계. 자, 그러면서 뭐라고? 위치 관계 그러면 뭐 만나냐, 안 만나냐에 관한 건데, 여기서는 뭐 만나는 거, 뭐 또 있고, 안 만나는 거에서는 그 특별히 그 두 동경끼리는 회전한 정도가 우리 특별히 특수각들, 뭐 90도냐, 180도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어? 아니면 그 두 동경이 여기서는 뭐 특별히 뭐 대칭성을 갖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자, 자, 두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 일치하는 것을 이거는 이렇게 할게. 여기다 한번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얘는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공부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그 위치 관계의 모양을 그려서 4분면에 그려서 확인을 한다 이거야. 이 생각을 꼭 해주시면 돼. 그러면 어렵지 않다고요. 자, 그럼 일치한다는 건 우리가 무슨 의미냐? 두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떤 동경이 있는데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야. 이거 두 개야.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이 있는데 어떤 알파는 막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여기 온 거야. 그럼 베타는 그냥 온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어때? 얘네들은 차이가 빼주면 몇 바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의미가 두 각을
빼주면 360도씩 n바퀴 돈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잖아. 눈에 보이는 각이 일치하니까 둘이 빼주면 그냥 몇 바퀴 차이 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치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일치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돼요? 둘이 뺐을 때 그게 일정하다. 뭔가 몇 바퀴 이렇게 표현으로 나온다.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거는 이제 두 개가 서로 반대쪽으로 있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직선을 이루는 거지. 두 동경이. 그치? 그러면 원점 대칭인 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생각해봐. 하나는 일로 뻗어 있고, 하나는 여기서 일로 뻗어 있어. 반대로.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면 점대칭의 얘기는, 점대칭이라는 거는 이게 180도 회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떤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게 있어. 여기서부터 이만큼 요렇게 회전이 알파, 요만큼 회전이 베타. 자, 눈에 보이는 상태로 보면 알파에서 베타 빼면 180도죠. 하지만 그냥 180도가 아니라 자, 눈에 보이는 게 끝이 아니라 몇 바퀴인가를 회전해서 온 거니까. 그죠? 자, 이 둘이 뺐을 때 360도씩 n바퀴 하고 180도, 눈에 보이는 180도가 있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반드시 여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그냥 빼면 일치하면은 둘이 빼면은 그냥 0도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0도.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항상 몇 바퀴 돈 게 있다. 그 몇 바퀴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둘이 빼면은 180도네? 둘이 빼면 눈에 보이는 180도? 하지만 일반적인 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몇 바퀴가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지금 차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차이를. 차가 일정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X축 대칭인 경우는 봐봐요.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두 동경이 있는데 두 동경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요렇게 이게 X축 대칭인 거야. 그지? 그러면 봐봐. 요게 요렇게 알파라고 하면 여기는 요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지? X축 대칭이니까 요각이랑 요 그러니까 여기 벌어진 정도로 생각하면 벌어진 정도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회전이 양의 방향 회전과 음의 방향 회전의 양이 똑같잖아. 그지? 그 부호만 반대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야? 야,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서부터 따지면 이걸 이제 베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여기 알파를 쓰지 말고 저걸 쓸 걸 그랬나? 여길 베타로 쓸 걸 그랬나?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로 썼으니까 아니다. 여기 알파하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하고 여기 베타라고 하면 얘는 자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해봐. 그럼 이게 베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절대적인 가격 크기는 알파죠. 절대값으로 생각하면 알파만큼. 그러니까 베타만큼 가고 여기서 이렇게 알파만큼 이쪽 방향으로 알파만큼 요만큼이 양의 방향으로 여기서 요걸 시초선으로 했을 때 알파만큼 가면 그러면 이제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얘는 더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거 몇 도? 360도. 360도라고 했지만 어쨌든 0도나 360도나 똑같고 그거는 그냥 몇 바퀴 회전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360도씩 n바퀴.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다. 더해서 몇 바퀴. 더해서 몇 바퀴.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건 다른 색으로 요 색으로. 자, X축 대칭을 하면 그래. 더해서 몇 바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건 더하는 거야. 지금 여기는 뺀 거고 여기는 더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구분하라고 색깔을 다른 색으로 칠했어. 음. 그럼 X축 대칭이 있으면 Y축 대칭도 있겠네. 그죠?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 그리라는 거야. 그려. Y축 대칭 그려.
그러면은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다른 거는 어떻게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그지? 그럼 봐봐요. 여기는 이제 이거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어, 요만큼 회전은 베타.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베타면은 요만큼 회전도 베타 회전이거든? 그지? 이게 대칭이니까. 가격이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로 따지면 아, 둘이 더하면 180도겠구나. 근데 뭐라고 생각하라고? 반드시 몇 바퀴 돌고 180도라고. 몇 바퀴인가를 돌고 그리고 180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그지? Y축 대칭이면 몇 바퀴를 돌고 180도. 됐나요? 이런 거 있고, 우리 이제 또 대칭, 이런 거 대칭 같은 거 하면 우리 나오는 거 있었죠? Y는 X 대칭. 요거 살짝 위에다 쓴 이유는 요거랑 겹칠까 봐. 자,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면요. 이거 밑으로 좀 내려서 하자. 1사분면 쪽을 더 위주로 그려야 되니까.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됐죠? 잠깐만. Y는 X 직선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자. 자, 여기 Y는 X야. 그러면 어떤 동경이 있는데 이 동경이 요렇게 Y는 X에 대칭하면 요렇게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 이게 어, 요 부분하고 그러니까 요각 있죠? 요각? 요각을 내가 알파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가 알파만큼이야. 여기가 알파만큼이고 이해되죠? 어? 대칭을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베타인 거지. 그럼 얘는 둘이 더했을 때 90도처럼 보이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눈에 보이는 건 90도. 하지만 n 바퀴, 몇 바퀴인가를 돌고 90도만큼으로 보이는 거다라는 거지. 자, 이거 선생님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직접 그려보라는 거야. 직접 그려보세요. 그러면 아, 여기랑 여기랑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 각도 똑같은 거잖아. 여기 알파면 요만큼 알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베타. 그게 둘이 더하면 90도인 관계를 만족을 하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음, 괜찮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4분면에 그려서 확인을 해라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지. 뭐라고요? 그려서 확인. 알겠죠? 그려서 확인.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자. 자, 세타와 6세타 이거는 각이에요. 자, 요거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요것의 동경이 일치할 때, 자, 어, 세타 중 이거 일치할 때의 세타 중 둔각을 구하래. 둔각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또 힌트가 나오는 건데 뭐냐면 둔각이래매. 그죠? 둔각이면은 뭐예요? 둔각이면은 0도하고 미안 0도랜다.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90도와 180도 사이의 각만 하나만 구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타와 6세타의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동경이 일치하려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림을 그리라 했지. 그림 그려요. 그림 그려.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냥 이것만 갖다 쓰지 말고 그림 그려요. 자기가 그림 그려야 돼. 자, 동경이 일치해. 아, 그러면 세타하고 6세타가 뭔가 몇 바퀴 돌고 또 6세타겠죠. 세타도 몇 바퀴 돌고 세타고. 그럼 얘네들은 뭐다? 빼면 몇 바퀴. 빼면 몇 바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6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도 곱하기 n 이런 형태일 거다. 즉 5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니까
세타는 요걸 5로 나눠서 요거 5로 나누면 72도거든요. 72도 곱하기 n 요런 형태란 말이야. 그러면 둔각은 90도하고 180도 사이니까 여기 n이 2일 때 세타가 144도 요렇게 해서 둔각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라.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2세타와 4세타의 동경이 y는 x의 대칭이다. 그때 세타 중 예각을 구하세요. 예각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 지금 구할 때 세타는 이런 형태인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둔각이니까 이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를 봐야 돼. 세타가 어떤 형태인가. 이 세타는 무수히 많겠죠? 그지? 이걸 만족하는 세타 무수히 많을 거야. 자, 그리고 2세타와 4세타의 동경이 y는 x대칭이다. 이것도 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y는 x라는 직선에 이게 y는 x가 아닌 것 같죠? 자,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입니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이런 식이다. 아, 그러면 여기랑 똑같으니까 그래, 요거랑 요거 더하면 2세타와 4세타를 더하면 90도가 되겠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2세타, 4세타 더하면은 그냥 6세타로 바로 쓸게. 6세타는 몇 도? 90도다. 근데 그게 그냥 90도가 아니라 몇 바퀴 돌고 90도다. 이렇게 써주자는 거죠. 몇 바퀴인가를 돌고 90도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6으로 나눠요. 그러면 세타는 자 6으로 나누면 60도 곱하기 n 더하기 15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각은 n이 1일 때 혹은 n이 0일 때도 있죠. 그지? 그러니까 n이 0일 수도 n은 정수니까 정수야. n은 정수야. 지금 n은 정수야. 0일 때는 이게 없어지고 15도. 그래서 15도 예각 하나 나왔고 자, n이 1일 때 우리가 구하는 예각 세타는 몇 도예요? 75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구해진다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음,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세타 하나 더 두 개 이거 자리를 봐서 두 개 할 수 있으려나? 세타와 자 6세타 아니야 그러면은 좀 어려운 걸로 하나만 더 해볼까? 어려운 걸 빨리 미안해요 지금 급하게 갑자기 어려운 걸 하나 한번 해볼까 하고 어려운 게 없네 그냥 하나만 더 해봅시다 딱히 어려운 게 눈에 안 들어와서 자 3세타와 5세타 자 요것의 동경이 자 이렇게 하자 y축의 대칭이래 대칭일 때 자 예각 어, 예각인 세타의 합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자 두 동경이 자 y축의 대칭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려서 확인을 해보자 y축의 대칭이니까 자 요렇게 생긴 거랑 y축의 대칭 요렇게 생긴 거랑 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3세타 눈에 보이는 걸로 그냥 생각해 3세타 5세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에서는 여기 3세타면 이쪽이 3세타가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면 그러면 5세타 더하기 3세타 즉 8세타가 180도인데 그냥 180도가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몇 바퀴인가를 회전하고 180도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8로 나누면 8, 4, 32, 8, 5, 40 그리고 8, 2, 16 8, 2, 16하고 8, 2, 16하고 8, 5, 40 이렇게 해야 되나? 22.5도네? 그죠?
그러면 예각인 세타의 합이니까 자 n이 0일 때도 꼭 생각을 해야 돼. n이 0일 때 자 세타는 22.5도가 될 거고 자 n이 1일 때는 세타가 이거 더하면 67.5도 이렇게 되겠죠? 67.5도. 그럼 이거를 더해주면 여기서 이제 합을 구해주면 더하면 얼마인가요? 90도가 되겠네요. 그죠? 90도. 그래서 정답은 90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요 시초선 동경이라는 용어와 여기 새로운 용어 기억을 하시고 여기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그죠? 이 회전 그리고 중요한 건 회전이다. 각은 회전, 동경의 회전, 시초선에서부터 동경이 회전을 하는 거고 양의 방향 회전과 음의 방향 회전이 있다. 그래서 각도 마찬가지 양의 각의 표현이 있고 음의 각의 표현이 있고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우리가 표현했을 때 그냥 그림으로만 딱 보면 얘가 몇 바퀴 회전했는지는 모르니까 이 회전한 바퀴 수를 표현을 해서 몇 바퀴인가를 돌고 눈에 보이는 각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걸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일반각의 표현을 이용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4분면의 각에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거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도 할 때도 이렇게 몇 바퀴 돌고 눈에 보이는 각 이렇게 표현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되셨죠? 자, 그래서 어려웠지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